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2070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강달러 기조로 어제 시장 관망세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강보합권인 620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한 때는 1%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지만요. 테마주들이 어제 힘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종목들의 최대 주주 지분 매도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페노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BDI가 7월 초 급격히 상승한 뒤에 현재 2,000포인트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세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BDI 수준 또한 높은 수준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IMO 2020 규제 대응을 위한 스크러버 설치로 발생하는 공급 공백이 시황 개선세가 지지되고 있고 내년에는 LSFO 사용에 따라 늘어나는 연료 비용 때문에 경제성을 빠르게 상실한 선박들의 폐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동량 회복이 맞물리면서 수요 우위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수급 개선은 운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아마 페노션의 이익 개선과 주가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영업이익은 전년비 약 7.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매출에서 스팟 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반기 시황 회복뿐만 아니라 내년도 수요 우위 시장이 이어지면 여기에 따른 시황 개선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탱커 시황도 내년에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페노션이 운용 중인 제품 운반선 부분의 이익 기여도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부분들이 4,000원 초반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꾸준하게 좀 올라오다가 약간 눌림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정도 구간이라면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중장기 우상향 그림을 보고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구간은 현재가부터 4,550원 구간에 눌림목 구간 매수하고요. 단기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는 4,400원 말씀드립니다. 네, 페노션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스타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9월 20일에 주셨던 KH바텍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일주일 만에 수익률 11%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9월 6일에 주셨던 태평양물산은 1.61%, 그리고 8월 30일에 주셨던 셀트른 헬스케어 1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8월 23일에 주셨던 컬러레인은 거의 한 달 만에 수익률 31% 넘게 달성이 됐습니다. 네, 백은한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9월 20일에 역시나 KH바텍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수익률 11%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넥스트사이언스는 6% 이상의 수익률, 하림은 44% 이상, 그리고 오텍은 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KH바텍 10.88%, 4위에는 네이버 8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이 14% 이상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1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CJ시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20.7% 이상의 수익률, 1위에는 컬러레이 올라와 있는데요. 3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백은한 팀장의 승률 탑5입니다. 5위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8.9%, 그리고 4위에는 KH바텍 10.88%, 그리고 3위에는 다원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1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TBC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41%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하림 올라와 있는데요. 44%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이차원 본부장의 동원수산 올라와 있습니다. 2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7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코리아 FT 9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2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대성미생물 올라와 있습니다. 9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1.4%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5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32%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40.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3위에는 이창호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신고가를 달성을 됐는데 현재 수익률 41%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TBC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7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1% 가깝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고요. 1위에도 역시나 백은한 팀장의 하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8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44%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8월 30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6%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을 해서 바이오주의 최근에 조금 더 이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여타 종목들은 또 어떤 인상 지연 소식으로 하락을 만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트루시마 가 이제 조기 매출에 대한 이제 조기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허주마의 3년 추적 결과 효능이 이제 안정적이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한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매출이 높일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그 기관의 이제 수급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수급의 이탈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외인의 이제 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관과 외인의 수급 바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인의 매도가 이제 줄어지고 기관의 수급이 좀 더 증가가 된다라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좀 가파르게 상승을 나온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8월 27일에 TBC를 추천해 주셨는데 목표가로 주신 1,200원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TBC는 이제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저점에서 잡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인 목표가 1,200원을 무난히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전일 이제 1,590원까지 이제 고점을 찍고 전일은 이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를 도달했으니 매도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 조금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속적인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유 비중의 한 80% 정도는 일단 수익을 가져가시고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총 매수 비중의 20%만 남겨서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1,7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운 낙폭 기록하면서 2055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4% 하락세 625선에서 시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 관련주로 인해서 수급 쏠림이 돼지열병 관련주로 해서 이제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대비해서 지수 움직임은 당연히 조정을 받을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30포인트와 2000포인트의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630포인트를 지켜봤었습니다. 이미 이제 전일 이제
하락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현재로서는 이제 610포인트의 지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돼지 열병으로 인한 확진 때문에 사실 수구 증시에 대한 흐름이 완벽히 좀 알기에는 좀 쉽지는 않았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다음 주에는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지수 흐름도 당연히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돼지열병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계속 주춤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오히려 그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그럼 백은하 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장 전략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주 이제 장 흐름을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장 흐름은 큰 등락폭이 없이 상승폭을 가져가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하여서 함께 탄핵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증시도 하락했고 전일 이제 저희 증시 또한 이제 혼란을 좀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통화 내역상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과 함께 전일 증시는 이제 조금 상승을 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가져왔었습니다. 자, 이번 주 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예상대로 이제 북한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북미 협상에 대한 시그널이 어느 정도는 나왔지만 아직 단정 짓기는 이른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미중 무역 분쟁 또한 예상보다 일찍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조금 전일 미국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화이 제재에 따른 이제 이슈가 조금 나오게 되면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모습, 조금 갈피를 못 잡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달 10일 이제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기로 이제 타결이 되면서 그 부분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헬릭 스미스의 3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헬릭 스미스의 주가에 큰 낙폭이 있었습니다.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투심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굉장히 했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제약바이오 투심이 크게 죽지는 않았고 전일 또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살아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투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전일 국내 증시 등락폭과 간망세가 크고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최근 이제 변동성이 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직 대여 변수들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투심의 회복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금일 도반 간망세가 짙고 큰 등락폭이 없이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올 확률이 조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아까 차동원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 조금 확률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변동성이 많은 장이니만큼 장 흐름을 조금 지켜보신 후에 종가 매매를 조금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이제 수익을 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늘 장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관심 섹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원 차장님께서는 최근 좀 관심 가지고 계신 섹터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제 관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의 이제 순환매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주에 이제 그 순환매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의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바닥을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최근에 이제 그 저점인 부분과 시장 흐름에 따라서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한 달 이후나 한 2주 후에 한번 전기차 섹터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섹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백은하 팀장님께서는 좀 요즘 관심 가지는 sek터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제 하림이라는 종목이 이제 추천이 나가 있기 때문에 돼지 열병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돼지 열병이 지금 7번째 확진이 어제 광화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발병을 하였는데요. 지금 이름이 잠깐 생각은 안 나는데 섬에서 발병을 하였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 북부 지역 쪽에서 이제 첫 번째 발생을 하였다가 경기 북부 지역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지역 내에서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차량의 이동 통제라든가 조금 확산 대비를 이제 방지를 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강화대의 어떤 섬에서 지금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면서 거기에 대한 지금 감염 경로가 조금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농가는 이제 돼지 2마리를 키우는 거의 폐업 농장이었는데요. 이제 차량이 거의 드나들지도 않고 산 구석에 있는 그런 농장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돼지 열병이 확진이 났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지 열병이 감염이 되는가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우려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경기 북부 지역 이외에도 강원 지역 그리고 경기 이남 지역으로 확산이 된다면 이 돼지 열병이라는 좀 이슈가 일파만파로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돼지 열병의 테마는 조금은 아직까지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어제 전일 테마의 전체적인 테마의 수급은 조금 안 좋은 흐름은 보여졌었지만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돼지 열병이 국내 이제 큰 이슈인 만큼 조금은 이제 확산되지 않는 방면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9월 27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7조 원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IT, 모바일 부분에서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중화권 모바일 고객사의 디램 수요가 2분기 대비해서 견조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려가 있습니다.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죠. 인텔이 메모리 분야도 공략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 업체들이 잇따라서 차세대 반도체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삼성전자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산업에서 주도권을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도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2% 가까운 낙폭 기록하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48,25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 4% 가깝게 급락합니다. 8만 원대 겨우 지켜내고 있고요. 이 개파락 출발하면서 오늘 3,000원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2% 가깝게 하락하면서 39,500원대 4만 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현대차 0.75% 1% 가깝게 상승하는데요. 13만 4천 원대 그리고 네이버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네이버 모두 어제에서 오늘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가 어제 좀 크게 빠졌었죠. 하지만 KB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오히려 현대모비스의 이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출하 증가와 환율 수혜를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가깝게 상승, 16만 8,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LG화학은 오늘도 약세 이어갑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30만 3천 원대까지 저점 낮췄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9위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시장지수 여전히 10위권 지켜냅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0.4% 하락하면서 2070선 깨고 2066선까지 내려오면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07% 약보합권 627포인트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도 이 강보합권 지켜냅니다. 어제 상승세 나왔었죠.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51,600원대 지켜내고 있고요. CJENM 2위권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6만 8,1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3위권과 4위권은 강보합 출발 그리고 메디톡스는 오늘도 상승 탄력 받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10% 가깝게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38만 6,10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휴젤은 오늘 쉬어갑니다.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40만 원대 이탈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7위권 그리고 HLB 1% 이상 상승하면서 46,5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위권에는 파라다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18,450원에 출발합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원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동사는 매니지먼트 사업부의 전속 계약 연기자 및 가수들을 스타 컨텐츠 및 캐스팅 파워를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음반, 영상 등 엔터테인먼트 4대 핵심 컨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그 밖의 광고 및 머천다이징, 라이센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기업입니다. 동사의 2분기 매출은 392억, 영업이익은 94억 원으로 이는 당사 추정치인 매출액 369억, 영업이익 109억으로 영업이익이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당사 추정치 대비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증가폭이 축소된 이유는 신규 아티스트들의 활동 증가에 따른 매니지먼트 비용 증가와 발매 앨범 증가에 따른 음반 제작 원가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엔터 업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투심 악화를 감안을 하였을 때 가장 기대치에 근접하는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트와이스, 갓세븐, 있지 등 모든 아티스트들의 컴백과 트와이스의 첫 일본 돔 투어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MD 반영과 유튜브 등 글로벌 매출의 꾸준한 성장세 및 엔고 현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486억, 영업이익은 151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주의 첫 번째 앨범의 초동이 약 9만 장을 기록하면서 트와이스의 초동이 5만 장이었는데요. 이 기록을 상회를 하였기 때문에 24시간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1,800만 뷰를 기록을 하고 있어 높은 대중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팬덤과 대중성이 결합한 초기 지표를 확인해 볼 때 데뷔 2년 차에 가정한 앨범 35만 장의 현재 추정치는 충분히 상향 가능한 수준으로 예상되어 빠르게 수익화 단계에 돌입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엔터 산업 자체가 디레이팅 국면에 있으며 최근 한일 갈등 우려감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감이 있어 PER은 약 16배 수준까지 하락하였기 때문에 K-팝의 실적주인 동사의 현재 주가 위치는 매우 매력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차트와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 2018년 최고가 39,800원에서 최근 8월 저점 16,300원까지 약 59% 하락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증가되었으나 현재 주가 위치는 작년 상반기 주가 위치였던 18,000원에서 21,000원 부근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엔터주의 약세와 한일 갈등 우려로 과다하게 하락한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은 하루 기준 20만 주 정도가 유입이 되면 많은 수급이 유입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9월 10일 기간에 약 24만 주가 유입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연기금이 19만 2천 주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 19만 2천 주에 대해서 좀 흐름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엔터주의 순환매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동사가 엔터주의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외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어 외인과 기관의 이제 손바뀜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9월 말부터 시작되는 이제 컴백 및 돔 투어로 인해서 10월 초부터 기관 매수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인 매도가 감소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와 이제 현재가를 제안 드리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벽산입니다. 동사는 건축 자재, 도료, 주방 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연결 회사의 사업 부문은 건자재, 도료, 주방 기기 및 환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축 자재 업체입니다. 동사는 올해 상반기 연결 매출 2,10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5% 증가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영업 손실은 4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는 석고보드 가격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3% 하락한 가운데 중공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장재와 내외장재 생산량도 급감하면서 매출액은 줄어든 반면 글라스홀과 아이소핑크의 공격적인 시설 투자로 감각 삼각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 종속사인 하츠가 실적 증가에 따라서 선전을 한 덕분에 동사의 손실 규모를 축소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작년 10월 340억 원가량을 투입해 전북 익산 공장의 글라스홀 생산 라인 증설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연간 7만 톤 규모의 글라스홀 생산 능력을 확보해 불연 단열재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하였습니다. 2019년 해당 제품 매출은 지난해 대비 250억 원 가량 증가한 8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020년 지붕 내화 구조 규정에 따라 글라스홀 매출 증가세는 2020년 이후에도 유효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분기 증설이 진행된 아이소 핑크의 경우 시장 수요 급감에 따른 가격 경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프레온 가스 사용 규제에 따른 선제적인 친환경 설비 투자로 점차 경쟁력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건자재 수요 급감에 따른 여파와 캐파 증설에 따른 비가역적 비용 증가에 의해 올해 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익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건축법 개정과 함께 글라스홀 매출이 1천억 원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여기에 아이소핑크와 천장재 및 외장재 매출이 안정화를 보일 때 비로소 이익률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와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 2015년 최고가 13,450원에서 최근 8월 적점 1,595원으로 약 88% 주가를 하락을 하여 과대 낙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1985년 이후 현재까지 거래량을 보았을 때 9월 10일 단 하루 만에 약 3,10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는 거래 대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678억으로 상장 이래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이 발생한 것으로 현재 주가 위치에서 고려해 봤을 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사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보다는 개인 수급에 의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폭 과다에 따른 현재 주가 위치와 거래량 및 개인 수급을 고려를 하여 동사를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해 드리며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1,65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JYP 엔터와 벽산 만나보고 왔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얼마로 좀 잡아보면 될까요? 현재가로 이제 고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19,500원까지 밴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가 구간과 19,500원에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1,750원대 거래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9,500원 사이에서 21,750원 사이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테스입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공정장비 PCVD, LPCVD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3년 반도체 공정장비인 LPCVD와 PCVD 양산에 성공을 하였고요. 비정질 탄소막을 증착하여 신규 PCVD는 반도체 3D 낸드 공정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용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반도체를 만드는 여러 가지 공정 중 한 부분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의 주가는 메모리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50% 가까이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하반기 때부터 주요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모멘텀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는 현재 일본과의 문제로 인하여 반도체 소재 부품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장 신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국산화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반도체의 공정 부품의 수요가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당연히 테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계속적으로 반도체 장비 공급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스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삼성전자 92단 3D 낸드 공정 전환을 기점으로 이제 또 테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3분기 매출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상황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낸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종류로서 기존 2D에서 3D로 전환을 하였고요. 3D 내에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24단부터 생산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2단 공정까지 온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낸드는 이제 국내외 여러 기업에서도 생산은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조금 뒤처지는 평가를 계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테스는 이제 3D 낸드 공정에 필요한
필수적인 ACL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테스가 이제 삼성전자 3D 낸드의 핵심 장비 제조를 통해서 높은 신뢰관계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삼성전자에서 개발 중인 고난이도 공정용 신규 장비에서도 발빠른 기술력을 보강을 한다면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조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테스에서도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취득을 하고 있으며 현재의 주가 또한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정적이고 탄탄한 기업으로서 시총이 조금 높은 기업이라 등락률은 크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요.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 가져온 종목은 SNU라는 종목입니다. SNU는 OLED, LCD, 태양전지 등의 산업용 제조 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종합장비 전문 회사입니다. LCD 산업용 제조 장비 중심에서 태양전지, OLED 및 반도체 제조 장비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 기업입니다. 주요 매출은 LCD 제조 장비와 태양전지, OLED 제조 장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과 해외 업체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OLED와 LCD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모니터 등 모든 화면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LCD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OLED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두 부품의 차이점은 LCD는 빛을 자체적으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조명 부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OLED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발광 효과가 있어서 추가적인 부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 때 두께를 더욱 얇게 만들 수 있고 더욱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특수유리나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구부리거나 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기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가장 각광받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대형 기업 삼성, LG 그리고 삼성과 LG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제품을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기술력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SNU는 중국 업체로부터 약 133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낙찰받았다고 10일 공시하였습니다. 이번 낙찰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실질적인 매출 상승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13조 규모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데다가 국내 기업의 디스플레이 단일 투자액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기존 LCD 생산 라인을 OLED 공정 라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중국의 LCD 저가 물량 공세로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에서 삼성의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삼성 디스플레이에 내방을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협의가 곧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OLED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SNU가 다시 한번 삼성의 생산 공정을 납품할 가능성이 크고 OLED에 의해서 QLED 제조 장비까지 탄력적으로 설비 공정을 준비를 한다면 더더욱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꾸준히 조정받아오던 SNU는 저점 매수의 매력 또한 있고요.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좋은 회사입니다. 단기적과 중장기의 매력도 또한 둘 다 매력적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고 목표가는 3,600원, 손절가는 2,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늘 급등 이어가고 있는 종목 있습니다. 바로 수젠텍인데요. 이 수젠텍이 개발한 결함 진단 키트가 정부의 시범 사업에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에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7,200원대까지 오르게 되었는데요. 차동환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수젠텍은 이제 체외 진단 의료기기 및 진단 시약을 제조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중 면역 블록 시스템을 해서 국내 의료기관의 100개 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수젠텍 같은 경우에 금일 이제 결핵 진단 이제 키트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3월 이후로 해갖고 74% 정도 고가 수준에서 이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 이제 매물 지금은 하락에 대한 이제 반등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7,500원 위에서 주가가 형성을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따라서 현재 이제 급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 소화의 과정을 보인다라고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7,500원 이상에서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이제 터치를 한 다음에 이제 견고한 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좀 트라이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현재 지금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구간이며 단기 이제 박스권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급등 나타내고 있는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코 FNG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소식에 오늘도 19%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사료주랑 수산주 쪽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니커 FNG는 저번에도 특징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돼지열병 7번째 에 이어서 지금 8번째, 9번째까지 뉴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만 지금 집중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일단 마니커 FNG는 모든 육고기를 취급하면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돼지열병을 이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아까 경기 북부 지역에 지속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고 했고, 경기 이남 그리고 강원도 지방으로 조금 더 이제 퍼지게 된다면 이게 일파만파 확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일단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사료주, 대체주, 백신주 등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조금 큰 이슈로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질적으로 마니커 FNG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의 흐름을 조금 분석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 진입을 안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수급에 의해서만 조금 주가 흐름이 결정되다 보니까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헬릭스미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가 조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너 일가가 약재 직전에 주식을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좀 투자자분들은 화가 날 만한 뉴스이기도 하거든요. 차동환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74% 단기간에 이제 급락을 하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표가 이제 그 보유 중이던 주식을 처분을 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지금 과대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제 기준에 이제 한 20만 주 이상이 유입이 되게 되면 이제 많은 유입이 되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전일 이제 외인과 기관이 합해서 약 한 40만 주 정도가 이제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또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한 300억 정도가 이제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한 3-4번 보이게 되게 되면 이제 한 1,000억 정도가 이제 유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기관과 외인들이 아마 주가를 좀 지켜주려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비슷한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ABL 바이오나 뭐 신라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권유 드리고 싶지는 않은 방향이지만, 예,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하시거나 이제 급락주를 이렇게 좀 구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백은한 팀장님께서는 헬릭스미스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차동환 차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너 쪽에서 이제 대표 지인들, 그다음 대표와 함께
공시가 나오기 전 이제 장내 매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이로 인해서 아마 헬릭 스미스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약간의 반등은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이지만 아마도 전일 주가에 대한 아마 삼상 기대가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할지언정 그렇죠. 주가의 상승 동력이 크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원 차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인터로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9%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지 씨의 눈빛을 보고 수지를 맞으시려는 분들은 인터로조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확고한 이치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모델이 바뀔 것 같진 않은데, 왜냐하면 수지 씨와 함께 인터로조의 클라렌이 성장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모델이 만약 바뀌더라도 클라렌은 이미 지금까지 증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홍대라던가 강남역에 가시는 젊은 여성분들은 특히나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계실 거예요. 렌즈 전문점이 많이 생겼고, 클라렌이라는 브랜드가 처음에 외국 브랜드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국산 기술로 만든 국산 브랜드였다. 그리고 수지 씨가 나와서 계속 모델을 하니까 수지 씨의 눈빛을 담고 싶다. 다른 성형도 하고 시술도 하고 많이 하죠. 이제 눈 색깔을 성형으로 바꾸는 거는 있나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는 색소를 넣는 거는 결국에는 컬러 렌즈로 커버를 하는 건데, 다른 성형이나 시술에서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는 얼굴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얼굴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눈빛 색깔이 어떤 활용 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필히 인터로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입니다. 우선주 아니라 하이트진로 홀딩스입니다. 하이트진로랑 하이트진로 홀딩스랑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 이렇게 세 가지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하이트진로는 맥주랑 소주에 주로 관련이 되어 있고, 홀딩스까지 이제 편입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하이트진로 음료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하이트진로 홀딩스는 일본 불매운동의 수혜주로만 갑자기 떠서 테마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일단 테라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내가 워낙에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좋아하지 않고 국산 맥주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건데, 제가 맥주를 굉장히 많이 마셔본 사람이 아닌데 국산 맥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 이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여론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산 맥주에 대해서 수입 맥주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데 일본 맥주를 안 마신다고. 지금 4캔에 10,000원의 행사에서 아사히를 편의점들에서 다 빼버렸기 때문에 아사히는 지금 갈 곳을 잃었어요. 그 자리를 칭따오가 1위로 치고 올라왔죠. 근데 아사히를 안 먹는다고 과연 다른 걸 먹을 것인가에 대한 제가 고정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테라가 실제로 많이 팔렸고, 그리고 진로 이즈 100이라고 옛날에 두꺼비를 소환했어요. 어렸을 때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은 이 두꺼비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30대는 두꺼비를 살짝 봤을 거예요. 아버님, 어머니 세대들이 먹는 거를. 근데 진로 이즈 100이란 건 두꺼비를 옛날 거를 소환은 했지만 요즘 감성으로 해서 인스타그램에 진로 이즈 100이에요. 이스 100이라고 잘못 친 사람들이 있는데 몇 개 없습니다, 게시물. 진로 이즈 100이라고 치면은 69만 건, 70만 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 들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뉴트로 감성이라고 하죠. 새로운 이 옛날 거를 갖고 왔는데 새로운 스타일로 해석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로 이즈백이 성공을 거뒀고요. 그리고 필라이트, 되게 가성비 있는 발포 맥주로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하이트진로 홀딩스 밑에 하이트진로 음료가 있는데, 옛날에 하늘보리가 지금 보리차 시장에서 60% 점유율로, 처음에 80% 점유율이었어요. 60% 점유율로 압도적입니다.
그 뒤에 뭐 동서식품 그리고 무슨 다른 롯데칠성 다 보리 음료 내놨는데 다 안 됐어요. 하늘보리가 워낙 막강해서. 그리고 그 웅진식품에서 나온 것 중에 아침 햇살과 초록매실 있죠. 압도적으로 그 시장에서 1위 하는 그 제품들. 그거 만드신 조은호 그때 웅진식품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하이트진로 홀딩스로 오시자마자 하이트진로 음료 대표를 맡고 만든 게 뭐냐면 블랙볼이에요. 그게 검은 음료는 절대 성공 못하는 속설을 깼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전문가신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자기가 만들었던 하늘보리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늘보리 시장에 아무도 못 이겼는데 지금도 이기지 못하는데 블랙보리가 30%까지 지금 매출을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게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재밌는 건데 술을 먹고 건강이 나빠지면 블랙보리를 마셔도 동맥질환을 예방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트진로 홀딩스는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계속 가는 기업이라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더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을 드리면 손절가 11,0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67% 하락세 206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63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세 이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잘 가는 종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1% 넘게, 그리고 SK하이닉스 3% 가깝게 낙폭 기록하면서 89,900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장중한 때는 81,100원대까지 저점 낮추기도 했고요. 현대차 현재는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 있고 네이버는 5위권 0.63% 하락세 15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오늘 현대모비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 이상 하락을 합니다. LG생활건강이 오늘 2% 이상 급등하면서 신한지주 제치고 10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판매 호조와 신제품 출시로 성장이 전망된다는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오늘 좀 외국인들이 크게 삽니다. 시티그룹, JP모건, UBS에서 모두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관계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약보합권 625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628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3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25선까지 저점을 낮췄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세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장 초반에 상승폭을 모두 내어주고 0.78%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5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 강보합권 그리고 KMW 오늘은 2% 넘게 하락을 합니다. 최근 좀 상승세 이어온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나오는 상황이고요. 74,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펄어비스 강보합권, 메디톡스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휴젤도 마찬가지로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는 보합권으로 돌아왔습니다. HLB는 0.65% 상승세로 46,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201원 선까지 오르면서 외환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8월 2일에 RFHLC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목표가로 주신 4만 원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상승 국면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쉬어가는 국면, 한 달 정도 돼가니까 최소한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더 쉬어가는 국면을 보면서 이후 추이 더 이상 낙폭이 확대되지 않은 그런 어떤 낙폭이 멈춰 있는 그런 가능대가 어느 구간이냐 이거를 잘 판단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장기적인 국면,
그리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지금 선호하는 이런 종목, 특히 이제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으로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낙폭은 깊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행복 국면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그 장기 상승, 그러니까 5G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GAN, 지락칼륨 반도체와 지락칼륨 트랜지스터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꾸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1차 상승, 조정, 그리고 2차 상승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 정도 후에 투자 판단을 다시 이제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목표가가 도달했기 때문에 매도, 휴식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전기차와 관련된 우리 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 하면은 그 PTC 히터,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한 난방장치. 과거에 이제 일반적인 그 개솔리를 이용한 것은 그 엔진에 개솔리를 떼서 이용한 그런 그 동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모터의 힘 그리고 히터를 했는데 이런 것은 그런 동력이 없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하는 이런 PTC 히터 자체의 어떤 글로벌 1위 사업자 이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미래 먹거리를 많이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2020년, 2021년까지 일조 정도 매출을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그 많은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도 우리의 오토모티브라는 회사를 지난해 9월에 인수해서 어떤 센서 사업, 그러니까 아다스에 관련된 센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현재 그 전기차에서 핵심인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뭐 현대라든가 많이 크라이슬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전기차의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거고 앞으로 축소되는 게 아니라 계속 확대되는 이런 상태 속에서의 어떤 그 우리 산업의 역할은 점차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런 거고요. 최근에 그 테슬라가 약간 그 전체적으로 추춤하면서 좀 주가도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꾸준히 이제 상승을 하면서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주가 흐름 자체도 이제 하락해서 다시 상승을 흐름이 있고 1차 상승하고 지금 이제 한 달 이상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조정은 앞으로 추가 상승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만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바로 시황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전일 미국 증시는 중국 통신 장비 업체죠. 화웨이와의 거래 제한 정책을 유예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한 지수 모두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3%대, 나스닥은 0.57%대, S&P 500 지수도 0.24%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 화웨이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합의에 대한 기대감 역시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대외 변수 중 하나인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의 낮은 변덕에 따른 변동성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계속적으로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양대 지수 모두 다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단 다음 달 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4일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주 위주의 베팅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강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증시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은행주라든지 통신주와 같은 경기 방어주와 그리고 연말 배당을 노린 고배당주에 대한 비중 확보가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공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요 공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K D&I인데요. 자, 전일 공시를 좀 보면요. 이제 한국 바스프의 스틸드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도 9%대 급등 마감을 해줬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4.7%대 급등세를 이어나가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DKDNI 같은 경우는요. 스틸 드럼을 비롯해서 각종 철강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력 업체인 한국바스프와 6월 30일까지 2022년입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바스프는요. DKDNI의 최대 매출처로 이번 공급 계약을 통해서 3년간 판매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아진 만큼 주가 흐름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KDNI에 이어서 한 종목 정도 공시를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JT입니다. 자, JT 같은 경우 지금 역시나 SK하이닉스의 테스트 핸들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JT가 약 86억 원 규모의 테스트 핸들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기간은 내년이 아닌 2019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일단 대금 결제 조건은요. 납품후 90% 그리고 검수 10%로 계약 기간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급 계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또 확인을 해보면요. 작년 순이익이 흑자 전환에 완벽하게 성공을 해줬고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 전체 영업이익 수준을 넘어서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공급계약 공시를 통해서 하반기 실적 안정성까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어떤 거 있을까요? 자, 일단은 주목해 봐야 할 섹터보다는요. 조금 회피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헬릭스미스를 비롯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아무래도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임상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주면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4%대 낙폭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과거에 신라젠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대형 기업들이 이런 임상에 대해서 실패를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요. 실적이 맞춤이 되지 않고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세로 이어지는 경우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은 철저하게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좀 흔들려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 화재 이슈도 있었고요. 다만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라든지 AI 로봇이라든지 등등등 2차전지 관련된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방 사업이 워낙 시장 성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원픽 관심주까지 한번 바로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관심주는 인선 ENT입니다.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하면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선 ENT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대비해서 한 1.7%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국내 대표 폐기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 폐기물의 수입이라든지 운반 그리고 중간 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업부가 크게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부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부인데요. 역시나 다량 보유하고 있는 환경 신기술과 건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최고의 건설 폐기물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환골재 사업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을 분쇄하거나 설별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건설 재료를 순환골재라고 하는데요. 자, 인선 ENT의 순환골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업계 최초로 생산을 했고요. 천연골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최고 품질의 순환골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용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업부는 매립 사업부인데요. 상당히 고수익 사업부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전라남도 광양과 경상남도 사천에서 매립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철저한 친환경 사업 관료야 단계적인 매립 부지 확대 등을 통해서 매립 폐기물 관리 효율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천 매립장 같은 경우는 영업 성과가 굉장히 좋았지만 문제는 광양 사업자형이었습니다. 자, 광양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일단은 공장 가동이 좀 중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좀 입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 하반기부터는 양대 매립장 모두 다 가동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 사업 쪽에서 강한 수익이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부와 파재 재활용 사업부가 있는데요. 이 역시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캐시 사업부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역시나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적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13에서 14%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실적이 낮았던 상반기 대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좌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좀 지켜보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